에, 오늘도 도덕경 46장의 내용으로 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산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이제 오며 가면 이제 들리면서 말벗이 되어지죠. 언젠가 그래도 이제 겨울인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눈이 내가 살던 곳은 이제 와도 잘 안 녹아요. 지대가 좀 높은 지대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날도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너가 이제 또 찾아와요. 젊은 친구인데 산에 등산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이른 시간인데도 그 산에 다녀온다고 얘기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방에 이제 불을 좀 떼고 있었는데 방이 온돌방이라서 이제 또 낮에 지내려면 불을 떼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불을 떼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길래 내가 불을 떼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놨더니 부엌으로 들어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됐죠. 자기는 요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스님이 기거하는 곳인지를 몰랐다고 하면서 찾아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간판이 이제 암자라고 써 있으니까 들어온 거죠. 그 이런저런 이해는 이제 그 자신은 이제 요 아랫마을 살면서 위로 누님이 넷이라다 넷. 그 말하자면 예전에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딸을 넷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들 하나 보기 위해서 딸 하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넷을 낳고 이제 자기가 다섯 번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어찌 보면 귀한 대접으로 이제 받으면서 세상을 이제 크는 과정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스님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평생 형님이 없었는데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근한 감이 어떻게 보면 형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호칭이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때때에 마다마다의 그 계기, 어떤 인연의 계기가 있어서 호칭이 정해지는 것이지 뭐 꼭 스님이라고 해서 스님만 불리면 되겠느냐. 편한 대로 불러라. 안 해.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가끔 올라와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죠. 즉 접해왔던 생활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정화인데 정화란 친구가 이렇게 이제 다녀가면서 어느 날은 그래요.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스님 얘기도 많이 하고 참 형님같이 참 가까이 지내면 참 좋은 분이시더라 이런 얘기 했더니 여러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나를 정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이다. 와봐라 내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화가 서둘러서 이제 친구들이 어느 날은 이제 한 7, 8명이 이제 차를 막 여러 대가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닥치면서 어이 대문 밖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초 말하자면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니까 그 집 문 앞에 그 왕벌이죠. 왕벌이 집을 지었는데 사실 그 왕벌들이 집을 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처음에 그 처마 밑에 대문 바로 옆에 그 처마 밑에 집을 지을 때 내가 빗자루를 많이 쓸어냈어요. 집 짓지 말라고. 거기다 지으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너희도 불편하고 나는 불편하다.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 출입문 바로 옆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쓸어버렸는데도, 그놈들은요, 그냥 줄기차게 그렇게 아주 그 자리를 아주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 조그만 벌집을 몇 번 쓸어내는데도 어느 날 봤더니 주먹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에휴, 놔둬라. 뭐 큰 일이 있겠느냐. 또 이제 다음으로 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타협을 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벌집이 제법 컸어요. 그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다가 벌을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 보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아유, 막 다 들어오면서 그냥 아주, 혼비백산해요. 이렇게 위험하게, 놔뒀냐 그러면서 다들 툴툴거리면서 들어와요. 야,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내가 걔네들 보고 짓지 말라고 여러 번 집도 쓸어버렸는데, 그 녀석들이 거기다 꼭 그 자리를 고집을 하고 집을 짓는데 내가 지금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출입구를 비닐로 좀 막을 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좀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애들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명이 한 7, 8명이 또 왔어요. 그럼 다들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화는 그냥 또 말 없이 내 사는 그 살림살이 구조를 하니까 부엌에 나가서 물도 끓이고 커피도 타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때때마다의 일들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다 제 일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원만히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가 이제 여러 번 다닌 그 죄로 집 구조를 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 대신에 커피도 타오고 차도 끓여오고 그러고 열심히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을 알고 글을 쓰는 것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이제 주류가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씨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성씨라면 뭐 김씨, 이씨, 뭐 최씨, 박씨, 뭐 정씨 이렇게 이제 그 성씨들이 있잖아요. 그 성씨들은 다 씨, 이씨, 김씨 하는 게 씨가 있다. 그 씨가 다 각각이 다른데 또 그 시를 쓴 최초의 어른들이 시조라고 하는 분들이 다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좀 그러냐고 그러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였지만은 나에게 얘기를 들을 때는 새삼스럽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친구한테 물어봤죠. 성씨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냥 자랑스럽게 전주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나한테 잘 걸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이 씨들은 말하자면 이씨 조선의 왕족 아니에요. 왕족을 지냈으니까 자신들이 그 어떤 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내가 무슨 대군파다. 무슨 대군파다. 세종대왕 몇째 아들 누구의 파다. 이런 식으로 그 대군들의 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단 한 명도 시조에 대한 얘기를 꺼낸 사람은 내가 살아오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잘 걸렸다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요. 그래, 성씨를 주신 그 시조 어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무슨 대군 판대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것은 이 시들의 전주의 시들의 그 시의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신라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1000년 이상 된 거죠. 이씨 왕조, 그 다음에 고려조, 그 후에 신라니까 1000년 이상에 된 그 전에부터 이 시들의 그 시조어른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기는 꼴랑 이왕조의 500년의 얽매인 중시조나 되는 분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알바몬 한 대 맞고 배울래? 아니면 안 맞고 안 배울래?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요. 제가 시의 시조 어른을 몰랐던 것이 어찌 보면 참 죄스러운 일이니 한 대 알밤을 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를 탁 내밀더라. 그래서 내가 알밤이라고 해서 좀 힘있게 때렸겠어요. 툭 흉내만 내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당신은 무슨 대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조 어른은 신라 시대의 어른이시며 이한 선생이시다 라고 얘기했죠. 이한, 그 한자가 부채 한자입니다. 부채 한자. 이씨 조선의 전주시의 시조 어른은 이한 어른이세요. 그래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많은데 다들 이제 그 씨를 찾아가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씨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씨들이 있는데 김씨 중에서도 한 130여 개의 씨가 있고 이 씨 중에서도 100개 이상의 씨가 있고 최 씨들도 많은 씨들이 다르고 정 씨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씨들에 대해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들이 그 시조 어른에 대해서 찾겠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 젊은 사람들한테 각각의 시들을 찾아줬죠. 그리고 우리가 문자가 있어서 역사를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이 이야기도 우리들의 현재의 생활을 기록한 문자가 후대로 넘어간다면 100년 후에는 100년 후의 조상이 100년 전의 조상이 이러이러한 생활로 이렇게 이런 문명을 가지고 살았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역사는 항상 정직하게만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역사는 힘 있는 자가 뺏어가 버리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의 역사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을 다 점령을 하는 바람에 고조선의 옛 역사나 고려시대의 역사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땅덩어리를 뺏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의 역사나 인물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역사 속으로 다 끄집어 들여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역사를 뺏어간 중국만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뺏긴 우리들도 멍청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뺏긴 거 아니에요? 때때마다마다의 역사는 정직하게만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 솔직히 역사를 뺏어간다고 그 나라의 그것이 다 뺏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 욕심입니다. 욕심.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이름으로 만리장성을 북한의 평양까지 이어내리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조작을 하고 때때마다마다의 짓거리들을 다 지금 변하고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자기들 것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라도 그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에게 도도하게 흘러내리고 있고, 남들이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뺏기지 않는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 정신을 이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역사, 신화라고 다 두리뭉술하게 만드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고조선 대대의 왕들의, 단군들의 정신을 이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남의 것 욕심내는 사람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기들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구나 하면은 그들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도까지도 앞으로도 욕심을 낸다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좋은 이웃이 되겠어요? 언젠가는 한번 코피 터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계의 간방의 나라, 배달의 민족이 왜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의 중심은 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간방이 땅의 민족이고 세계 인류의 종주국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종주국, 그 역사를 중국에서는 다 묻어버리잖아요. 황하 문명의 역사가 6,000년, 5,500년, 6,000년이 꼴랑 제일 오랜 기간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배달국의 문화인 홍산 문화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또 유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은 아예 캐서 세계 학자들한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비겁한 짓이 어디 있어요? 떳떳해야지. 지금 만주 땅 지구의 간방에는 우리 배달족의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거 다 덮죠. 그리고 일부 조금 나와 있는 홍산 문화를 자기 문화에 집어넣으려고, 홍산 옥돌 문화를 자기 문화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학자들을 대동해서 지금 기를 쓰고 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국 문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세계의 시를 준, 세계의 나라의 문화의 시를 준 홍산 문화가 언젠가는 우뚝 세상 사람들에게 설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머지않은 세대에 알게 될 것이고, 세계는 우리를 세계의 종주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가 있어서 잘합니다. 시가 없으면 잘하는 게 없겠죠. 배추도, 무도, 고구마도, 감자도, 옥수수도,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감자, 옥수수, 호박, 수박, 이 벼, 보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다마다의 이름 속에는 다 다른 종자들의 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마다마다에는 다 풍토, 토양, 공기와 모든 것들에 적합한 것을 찾아서 갖고 내야 그 땅이 풍성해질 것이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먹거리,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하다못해 토마토 하나, 감자 하나, 옥수수 하나, 벼 이삭 하나까지도 우리는 가서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연구원들은 가서 그 토양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만들어줘서 그들의 먹거리를 변화시키고, 저는 가끔 이름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 고생하는 많은 과학자들, 식물학자들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착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국제 원조다 그러면은 가서 그냥 폼 내고 사진 몇 장 찍어 걸어놓고 내가 이러이러 했다고 치적만 자랑하고, 예, 그러고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 않고 그 어느 곳이든 가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도 않고 그 땅을 연구하고, 그 땅의 토양을 공부하고 공기를 연구하고 계절의 흐름을 연구를 해서 그 땅에 맞는 종자를 찾아내서 그 땅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 누가 해요? 세계 인류 중에서 세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 세계의 종주국임을 언젠가는 세상, 이 지구촌의 전체 인류가, 아, 그렇구나, 그 나라가 세상의 모든 11조 나라구나. 우리는 지구 곳곳 어디라도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아메리카의 저 남나라까지 가서도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의 그 더운 사막에 가서도 그 나라에 적합한 식물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식생활을 바꾸고, 또 물을 캐내서 물을 뚫어서 아니면 물을 가두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갖가지 선행을 하는 것을 제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배달민족의 홍익이 정신.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널리 이익이 될 수 있는 일, 그거를 말없이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 없잖아요. 누가 하라고 했나요? 하면 그렇게 하고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고생도 참아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7, 8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 듣다가 뭐 보니까 밖에 나가서 또 볼 일도 볼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 이 친구들 두세 명이서 나가가지고 봉탱이 집을 막 긴 작대기를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찍어가지고 한 100m나 되는 그 전봇대 밑에다가 던져놨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러면서, 그런데도요, 봉투이들은 끝까지 미련을 안 버리고 그 집이 있었던 자리에 막 우리 막 그냥, 아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모기 그 향 있죠. 모기 그 에프킬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참 처리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이놈들한테 너희들 여기 집 짓지 말라고 그래. 빗자루 몇 번 쓸 때 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같이 이런 일은 서로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욕심은 똑같아요.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모르니까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면서도 욕심 내잖아요. 그러니 언젠가는 그 지 욕심에 발등 찍혀서 망하게 되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 마다마다는 다 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분방한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분방합니다. 남의 구속된 거,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품고 있어요. 그럼 신이라고 해서 뭐 다 신통스럽고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다 잘 되는 놈은 잘 되는 짓거리에 의해서 잘 되는 것이지만, 또 못 되는 놈은 못된 생각과 못된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못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신입니다. 잘났든 몰랐든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다 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신인 줄 모르고 또 자신이 자유분방한 그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안다면 남들도 똑같이 대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남의 말 안 듣고 뭔가 남보다 잘나 보이고 뭔가 자신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남들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무시하잖아요. 쟤는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못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게 온전한 정신이겠어요? 우리나라는 도를 품은 도의의 민족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과서에 도덕책이 있었습니다. 도덕책이 있었는데 언젠가 없어졌는지는 모르나 지금은 도덕이란 책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들 스스로 도를 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책을 지니고 공부했던 우리 시대는 다 사람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위와 아래 또 상하의 관계를 이미 어릴 때 배워서 다 품고 사는데, 지금의 도덕책 없이 자란 애들은 30, 40대 애들은 뭐 어른이나 대접할 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마다마다의 짓거리들이 신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신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도 자기만 피해가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습니까? 나 아닌 너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고 또 나에 의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서로 상대성 원칙을 알아야 될 텐데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은 결코 나와 너, 내가 상대가 나를 떨어질 수가 없고 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 반쪽이거든요. 반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반만 지니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반. 그리고 반은 뭐예요? 상대. 나와 대상과 나 하나가 온전히 성립될 때에 하나의 일들이 성사가 되는 거죠. 다 반쪽들이에요. 다 반쪽들. 그래서 항상 상대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다. 내가 무엇을 냄새 맡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접촉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 홀로 이루어질 수 있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 할 때는 보는 대상이 있고, 내가 무엇을 듣는다 할 때는 들리는 대상이 있고,
내가 무엇을 냄새 맡고 있다. 냄새 맡는 대상이 있고 말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듯이 뭐예요? 반반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나도 반, 나에게 보이고 있는 상대도 반. 내가 무엇을 듣고 있다. 듣고 있으면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반이에요. 무언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절반입니다. 절반의 인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라고 착각하고 남의 것에 욕심을 내서 거둬 드리려고만 한다면 사람만이 아니고 나라마다도 욕심을 내는 나라는 언젠가는 얻어 터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마다는 때의 정신에 의해서 절반진인 이것을 알고 상대를 대하는 나라는 흥한 나라가 되고, 상대를 무시하고 나만이 온전한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봉태이들도 내 말을 들었더라면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그냥 집이 폭삭 없어서 그냥 망해가는 이 글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 흠